국내 이슬람교 확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과 선교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가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데 익숙한 청년 세대에 맞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기독교 웹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예배 환경 가운데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신간을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일 임시총회를 열고 보수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을 내방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국교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사원 건립 등 이슬람 문화 확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이민과 난민의 국내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이슬람교의 교세 확장에도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과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내 무슬림 인구는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이슬람교가 더욱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는 국내 이슬람교 확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총신대 김성욱 교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슬람에 대한 합당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의 선교 전략을 본받아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높이면서도 기독교 신앙교육은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단적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들을 선교적 대상으로 여기고 철저한 이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사역은 바로 기도 선교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유럽 이슬람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은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조국의 억압과 차별을 피해온 많은 이민자와 난민자들이 정착하면서 무슬림이 빠르게 성장했고 1970년 1,800만 명이던 무슬림 인구가 2000년 들어서는 3,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무슬림의 확산은 유럽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의 배경이 됐으며 이슬람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범죄, 마약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총신대 유해석 교수는 이슬람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받아들여 위기에 처한 유럽과 달리 한국 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 권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을 향한 일성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시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교회와 현장 선교사들이 협력한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총회 측은 앞으로도 국내 무슬림 확산과 이로 인한 문화적 충돌, 갈등을 예의주시하며 이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7월에는 이슬람 선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슬람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회들은 효과적인 전도 전략 구상에 열을 올리는데요. 기독교대 한감리회도 성경 이야기를 청년들이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 제작에 나섰습니다. 웹드라마 신앙의 참견은 주식과 코인 투자, 스킨십과 같이 현실적인 고민의 내용을 다뤄 청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로맨스 코미디를 컨셉트로 한 기독교 웹드라마가 제작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과 교육국에서 청년들이 복음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드라마 신앙의 참견입니다. 교육국은 2일 시사회를 열고 드라마 제작 배경과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 드라마와 가이드북을 통해서 청년의 고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 고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공개될 신앙의 참견은 총 7편 구성으로 청년 3명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며 코인 투자부터 스킨십 문제 등에 대한 주제를 성경을 바탕으로 풀어냈습니다. 드라마는 한 편당 5분 내외로 짧아 시청 부담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짧은 형태의 영상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드라마 제작에는 청년 세대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진 기독교 배우와 제작진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콘텐츠 개발원 원장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드라마는 청년들에겐 공감을, 기성세대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보고 청년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보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다. 생각하는 게 많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콘텐츠 개발원은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에 웹드라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만들었습니다. 각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주제부터 이와 관련된 성경 본문과 설교 가이드, 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 질문들까지 담았습니다. 가이드북은 추후에 감리교 교육국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라고 개발원은 밝혔습니다. 드라마 1화 빛과 소금은 오는 16일 감리교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코로나19는 예배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적인 침체 현상도 가져왔다는 게 여러 기관들의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는데요.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교회의 새로운 역할을 말하는 도서들을 권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림목회 연구원을 이끌며 예배 회복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온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신간을 발간했습니다. 책 살리는 목회 살아나는 교회는 김 목사가 전하는 회복의 원리를 교회와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책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성도들의 믿음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 현재, 신간 말씀 아래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4명의 신학자들의 성찰을 한데 모았습니다. 도널드 아서 카슨과 팀 켈러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신학적 논의와 함께 이들이 몸담은 지역교회의 예배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성가대의 찬양부터 목회자 축도까지 예배의 각 순서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책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묻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책 일과 영성 등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의 영적 스승이 된 팀 켈러 목사가 신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는 초대교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물음을 던집니다. 저자는 현재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기독교가 다시 한번 세상의 통념을 깨는 공동체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책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감소해가는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보수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대 135명 중 70명이 통합에 찬성하며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에 동의했습니다. 임시총회 중에는 총대들의 무단 입퇴장과 개표위원들의 실수가 이어지며 투표가 한 차례 엎어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한기총 측은 통합 이후에는 한기총의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33년 넘게 이어온 한기총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취임 후 처음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내방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을 비롯해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공동대표회장이 한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교회가 정부의 건강한 협력과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두 기조 위에서
현 시대에 교회가 협력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종교와 새 정부가 자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종교가 엄격한 비판자가 되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은 저희에게 힘이 된다며 교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 순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창원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서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항노회 노회장 남이도 목사는 동서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만남의 은혜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주년 기념 행사로 자매결연에 큰 역할을 한 황원석 안수집사와 김민빈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굿TV가 세계한인방송협회 회원사인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와 콘텐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2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굿TV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IPTV 채널인 CHTV에 2017년부터 제공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해 설교와 찬양, 토크, 교양 등 굿TV가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를 공급하고 크리스천 헤럴드는 미주 교계 뉴스를 비롯해 현재 다양한 소식을 상호 제공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이성우 대표이사는 LA에 거주하는 100만 한인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크리스천 헤럴드와 CHTV가 좋은 파트너이자 굿TV LA 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일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고 강원과 충청, 세종은 물론 부산, 울산, 대구 등 남부지방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박빙 구도가 이어졌던 경기지사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보다 8,900여 표를 더 얻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서울, 인천, 경남 등 9곳에서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경기, 부산, 제주 등 8곳에서 당선됐습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청이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국 소방동원령을 2호로 격상했습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2호 격상에 따라 헬기 50세대, 장비 300세대, 인력 1,783명이 현장에 출동해 민가, 송전선로 등 시설을 보호하면서 주불 진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진정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국, 중국 등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일 BOK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전한 이 총재는 이 밖에도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팬데믹 충격과 회복이 계층과 부문별로 불균등한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가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해 동월보다 4.5% 증가한 66,243메가와트였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 전력의 합계의 평균값인데 이 값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전력 수요가 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 여름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돼 전력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갈 총리가 올해 곡물 수출량이 수확량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슈미갈 총리는 지난 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곡물 수출의 문제를 언급하고 유엔의 곡물 운반을 위한 선적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미갈 총리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고의로 세계 식량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많은 국가가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덴마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방침을 뒤집고 해외 군사 임무 수행 등 유럽연합 EU의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지난 1일 EU의 공동방위 예외 규정 옵트아웃의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한 결과 유권자 65.8%가 참여한 가운데 66.9%가 찬성하고 33.1%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한 상황에서 덴마크까지 서방 군사력에 가세해 안보 지형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발병국에 경계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일 기준 비풍토병 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내년에 20번째 유로존 가입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1일 크로아티아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가입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유로존 가입을 신청한 크로아티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국 통화인 쿠나 대신 유로화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도입하면 경제가 외부 충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내일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부산과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화 코드나 언어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를 반영한 기독교 콘텐츠는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세상 콘텐츠 못지않게 다음 세대의 이목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기독 콘텐츠들이 교단이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창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